분들은 혹시 어떤 휴대폰을 쓰시나요? 일반 휴대폰? 혹은 스마트 휴대폰? 요즘 스마트폰 디자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갤럭시 S 그리고 아이폰, 과연 애플이 갤럭시 X를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난 4월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법에 삼성을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제소를 했습니다. 이에 미국 내 휴대폰 기술 특허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삼성은 통신기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애플이 모바일 기기의 신뢰도, 효율성, 품질 등을 높이고 모바일 기기와 다른 상품의 UI, 마시멜로, 그건 IU고요. 이것은 유저 인터페이스 UI입니다. 어쨌든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혁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반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데요. 지금의 애플이 되는데 발판이 되었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이 발매될 때부터 삼성의 아이리버를 모방해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모방을 통해 혁신을 하며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서 애플은 왜 소송을 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삼성의 부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증하기가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분석을 뒷받침해준 것 같습니다. 애플이 얼마큼 삼성의 부품을 쓰냐고요? 네, 궁금하죠? 네네네,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서 두 번째로 많이 부품을 구매하는 업체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78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정도 되죠. 8조가량 부품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면 캐시카우. 여기서 잠깐, 캐시카우란 말이죠. 암소에서 나온 말입니다. 암소는 사료만 제대로 주면 신선한 우유를 계속 생산하고 추가로 그 우유로 치즈를 만들 수 있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해 줍니다.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우유가 아닌 현금을 짜내는 젖소, 즉 막대한 현금을 제공해주는 마진율이 높은 기업이나 상품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기업은 다른 분야에 뛰어들어 확장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양사가 합의하고 서로 실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누가 얼마나 특허를 침해당해서 피해를 받는지 따지면서 끝장을 보려는 게 소송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소송이 그래왔듯이 말이죠. 아마 삼성과 애플의 드라마는 앞으로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플과 삼성이 상호 특허권 침해 소송을 치유하고 조정하고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VIP로 계속 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애플이 삼성전자와 법정에서는 조정 합의하더라도 부품 공급업체를 인텔로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애플이 인텔로 부품처를 바꿀 경우 삼성전자 부품 사업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플과 삼성의 법정 합의는 부품 협력 관계를 유지를 전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시나리오가 연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과 애플이 합의에 실패하고 전면소송으로 치닫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소송 경과에 따라 애플과 삼성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삼성이 이 거대한 애플을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세계의 여러 기업들이 삼성을 구워 삶아 먹으려고 한답니다. 요즘에는 튀어나온 멋이라는 별명도 생겼다고 하네요. 뭐 삼성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불쌍합니다. 괜한 필승 코리아 네요. 어쨌든 중국 휴대폰 설계업체인 팹리스인 더신이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서 소송을 내는가 하면 독일 지멘스는 삼성전자가 LED 조명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함부르크 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델라웨어주 월밍턴 지방법원 등에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왜 튀어나온 못으로 불리는지 이해가 갑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B2B 회사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완제품 사업에서도 두각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쟁사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는 것 같군요. 뭔가 달콤 쌉싸름하네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소송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해당 회사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크로스 라이센싱을 체결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애플과도 그랬지만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먼저 소송으로 공격에 나서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달 초에는 삼성전자가 대만 AUO와 에이서, 일본 산요 등을 LCD 특허권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근거 없는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법적 조치 등을 취해왔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경쟁사의 특허권 침해 제소에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 하이닉스랑 램버스라는 회사가 법적 공방을 붙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이겼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램버스는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드는 큰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졌을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이닉스가 이겼습니다. 이처럼 그 공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네네네.